일단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렇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특감반에서 보고서 쓰느라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출력물을 가지러 복합기에 딱 갔는데요.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그리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등장하는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획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다. 이 얘기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은 조국, 황운하 이름이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면 저게 이제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순히 첩보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첩보를 생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개입했으면 알 수 있는 건 저 얘기가 맞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요. 단순히 첩보가 있어서 전달했다고 하면 그냥 첩보를 받아서 수사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겠어요? 뭔가 수사 동향 보고서로 하면 가공의 어떤 첩보물을 가지고 민정수석에서 다시 조사해서 뭔가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첩보 생성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 했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거기에 이름이 김기현 이게 아니라 조국, 황운하가 등장한답니다. 황운하가 왜 등장하죠? 그럼 저 얘기는 자 당시 그럼 이런 보고서를 보내면 울산경찰청에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은 뭐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검찰과 관계는 어떻고 저쳤고 뭐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고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첩보를 전달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민정수석실에 관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문건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저 얘기 조국 황운하가 등장하는 김기현 수사 동향 보고서를 봤다는 그 문건이 정말 있었다고 하면 그럼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중요한 물증이 되는 거죠. 또 하나요. 조선부 장 사파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복사기 위에 올려놓은 이제 출력 프린트물을 갖고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갔던데 이 포인트예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의미도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증언이 굉장히 생생해요. 뭐라고 했냐면 특감반에서 보고서를 쓰고 문서를 출력하려고 복합기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0명이 공용으로 쓰는 복합기 위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울산시장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이거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가져다 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깜짝 놀라면서 획 잡아챘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질 못했다.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지연해서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10명이 쓰는 복합기. 그 복합기에 내가 문서를 출력하려고 갔는데 한 장의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는 울산시장과 관련한 보고서였다. 그러면서 이인걸 특감반장의 당시 표정, 태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거의 다 지금 맞아가고 있잖아요. 유죄 수식건만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명 수사 의혹권에 관해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증언이다. 그렇습니다. 예. 배정주 소장님. 네. 전직 특감반원들이 요즘 계속해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직권남용 아니면 야당 탄압이다.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야권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직 특감반원의 말에 따른 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그만큼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탈탈탈 틀어서 충분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런 상황도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거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거 국면이라는 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왜 그때가 아주 민감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관련된 첩보가 뭐 울산뿐이겠어요? 뭐 부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대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강원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콕 집어서 이 울산이 되는 이유를 보면은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 구도가 상당히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바로 선거에 있었던 전날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울산만큼은 김기현 당시 시장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시점으로 돌아가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이 시정을 잘한 우리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지속적으로 그게 울산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뭐냐면 이 콕 집어서 울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이나 선거에서 이러한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냐면은 일단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와서 자,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저 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또 선거 이후에 혐의가 입증되게 되면은 시장직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단 굉장히 지지층들마저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감 반원들의 진술에서조차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 김기현 보고서 내가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 봤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